새로운 나라를 독립을 통해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건 숙명이자 운명이에요. 미국식 민주주의 받아들여야 돼요. 자, 협조 통일해야지.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 남한도 지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통일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역사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역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부여하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규정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건 숙명이자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과 우리 민족의 이 정신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역사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여러분, 3.1운동이 어떤 내용이냐? 여기 김희동님 선문은 보이시죠? 어디에 영향을 받은, 영감을 받은 3.1운동이었냐?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항해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 비폭력 저항운동의 효시가 3.1운동입니다. 1,500만 민족이었는데 당시에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만세 불렀어요. 비폭력 저항을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3.1운동의 김희동님 선언문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건 홍익인간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 놈들 때려잡자 죽이자 반일 정신을 갖고서 여러분 3.1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가 홍익인간의 이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꿈꿔왔던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꿈꿔왔던 우리 민족의 소망과 열망이 실현된 새로운 나라를 독립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3.1운동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독립의 이상과 열망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모여 앉아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그 임시정부의 이름이 조선도 아니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 제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었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나라 민국이고 민권을 보장하는 공화국입니다. 서양 근대식 공화국.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3.1운동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1운동은 뭘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코리안 드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근대식 공화국, 민주주의적 공화국을 설립하겠다는 사상과 그 영향을 어디로부터 받느냐? 우리는 맨날 독립운동하면 상해, 만주에서 우리 봉오동 전투, 무슨 청산리 전투, 무장투쟁한 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주 지역, 미국 쪽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상해 임시정부의 초기의 예산의 70%를 미국에서 냅니다. 미국의 우리 독립운동가들 도산 안창호 선생, 이상만 박사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교육받은 분들이 여러분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거기서 번 돈의 3분의 1을 각출해가지고 상해에 보냅니다. 임시정부 독립자금에. 그래서 우리의 독립을 요구하는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를 건국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요, 미국 사람들을. 근데 우리 역사에 참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건국 주도 세력은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김구 선생도 훌륭하신 분이죠. 김구 선생도 홍익인간 이상을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나의 소원을 보게 되면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는 홍익인간이 실현된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의 소망은 새로운 나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봉건주의 신분제 사회 이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상은 맞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요. 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이분들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죠? 청나라 말기, 조선 말기. 그죠? 경험했어야 장개석의 국민당, 썩어 빠졌던 국민당 정부. 그죠? 그 다음에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소련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뭐가 뭔지 모를 때입니다, 이게. 그죠? 사회주의 했다고 욕할 것도 아니에요. 왜? 초이스가 없었으니까, 당시에. 어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뭐냐? 그 조선이 아니다. 고종황제를 복권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나라는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 받아들여야 되겠다.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죠?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가 해방과 더불어 실현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분단이 됐어요. 분단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우리 헌법에 뭘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3.1운동의 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는 말을 대한민국 헌법 총각에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에 건국된 나라냐면 이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국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단에 의해서 그게 설립이 안 됐어요. 그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깡패국가, 불량국가가 탄생이 됐고 우리 분단된 이 나라는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 남한도 지금. 우리의 통일의 목표는 뭐냐면 새로운 나라 건설하는 겁니다. 영어로 New Nation Building. 여기 보수적인 분들은 아유 통일, 자유민주주의 하면 돼. 자, 흡수 통일해야지. 저 북한 저 깡패 같은 나라 저거 3대 세습 정권 몰아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올바른 답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남한이 대한민국이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 이상적 정치 체제다. 이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 체제, 우리나라 정치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어요. 그죠? 왜 안 들어? 이게 보면 뭐 부자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지금 보면 그죠? 재벌들이 모든 거 독식하는 권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시스템 이걸 천민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돼 있어요. 우리 교육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물론 많이 발전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통일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북한 주민들 우리 남한 사회가 좌우로 갈라져 있죠? 이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통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을 하나로 만드는 데 출발되는 겁니다. 그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혁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남한 주민들 통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 원한다고 해놓고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걷어먹여 저거.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통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비전이 위대해야 돼요. 위대해야 돼. 그러니까 이 비전이 중요하죠. 그죠? 그럼 북한 주민들 통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엔 다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생각하는 통일 우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 엄두가 나지 않는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했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스팔트에 나가서 돌멩이 던지면서 민주주의 실현하라고, 그죠? 뭐 때문에 했습니까? 비전 때문에. 민주적 사회를 이루겠다. 민주주의 경험해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상과 비전이 거기 있었던 글로 달려간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요, 이 비전이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북한 주민들을 통일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통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 청사진이 어떤 것인가를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국제사회가 우리 통일 도와줘야 되지. 아까 제가 국제지정학적인 거 다 설명드렸죠. 미국도 도와줘야 되고 중국, 러시아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뭐 갖고 설득할 겁니까 여러분? 비전으로 설득해야 돼요. 근데 요즘 정치인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다리 했는데 양다리. 중국에는 돈 벌고 미국하고 안보하고 양다리 외교.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일어나가는 거는 미국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중국의 협조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도 해가 되지 않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목표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비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허황되고 이상적인 거로 생각을 뭐 구체적인 얘기라 똥구를 잡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체적 방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헛개비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와 더불어 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예측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고정된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과 방법을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한국 정치권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하고 교류해야 돼. 교류하면 통일된대. 보수적인 사람들은 제재 압박으로 두들겨야 된대. 맞죠? 과정과 방법을 절대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과정과 방법은요. 목표가 정해지면 유연하게 해야 돼요. 교류협력이 필요할 땐 교류협력하고 조져야 될 땐 조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팽팽히 맞서잖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꾸고 이걸 이야기하고 여러분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아주 심플한 단순한 구호잖아요. 그죠? 이거를 정치 시스템에, 경제 시스템에, 교육에, 의료, 복지에 적용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우리도 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로 완성시키고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더 개혁하고 진보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통일운동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통일은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 이 정도 강의 들었으면. 그죠? 잘 될 것 같잖아요. 저렇게 되면. 근데 제가 국제회의 같은 데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외국 학자들 중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북한이 니들보다 40년 못 사는데 서독도 동독을 끌어라. 그렇게 지난 30년 동안 힘들었는데 니네가 그거를 뭐 환상적으로 뭐 북한을 끌어안고서 뭐 통일 대박? 축복? 웃기지 마. 이럽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어렵다는 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요,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GDP가 뭐 69달러? 그렇게 못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경제 대국이 됐죠? 세계 12위에. 여러분, 부존 자원이 하나도 없는. 거기다가 허리가 잘려가지고 그것도 절반밖에 안 남아서. 주변 국가들은 소련, 중공, 북한과 같은 호전적 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그죠? 완전히 외톨이 같은 그 나라가 뭐 갖고 우리가 성공했어요? 우리의 의지력 하나 가지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똑같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뤄나갈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제적 발전은요. 비전과 리더십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김용희 수석부회장님하고 거제도 내려가서 제가 처음 봤어요. 오포조선소. 어마어마한 이 배들 1조 원짜리 배가 있더만요. 그 수주가 밀려갖고서 뭐 그냥 줄을 서 있는 그런 거 보고, 야, 이 대한민국 힘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코리안들이